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대표 김정민입니다. 스튜디오를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개인 트레이닝만을 또 진행하면서, 또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 잘못된 어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무책임한, 비전문가들의 어떤 답변이 많은 어떤 이 세상에, 올바른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라든지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좀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두는 접어두고, 자, 오늘 영상은 무엇인가? 자, 오늘 영상은 둥근입니다, 둥근. 자, 우리 둥근이라고 하고 부제를 하나 정할게요, 부제. 자, 부제는 뭡니까? 힙업입니다, 힙업. 자, 우리 여성분들, 자, 요거를 제가 조금 이제 잘 보이실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둥근입니다, 둥근. 자, 근데 부제는 뭐예요? 힙업. 자, 왜 힙업이냐? 자, 우리 둥근. 자, 둥근을 과연 이제 누가 관심을 갖는가? 거기서부터 해부학적, 그리고 왜 운동을 하는데 힙업이 안 되느냐? 자, 둥근에 대한, 힙업에 대한 둥근이 발달되는 것이 곧 힙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관심을 갖는가?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어요. 난 힙이 처졌어. 좀 업이 돼야 돼. 뭐가? 힙이 업이 돼야 돼. 그래서 힙업. 봤더니 둥근이야. 자, 그리고 보디빌딩 대회 나가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출전을 하는 또 선수님들, 다양한 포즈를 잡다 보니까 취약 부위가 또 둥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남성 선수. 자, 그리고 남성은 남성인데 언제냐? 또 누가 관심을 갖느냐?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 운동량이 줄고 또 근육의 사용이 줄면서 엉덩이 둥근이 점차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 엉덩이가 돼요. 자, 40대에서 50대 선의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뭐 거의 한 10대 때부터 벌써 이제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 거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회를 나가다가 취약점이 발견되는 남성 선수들, 그리고 40, 50대에 이제 둥근이 많이 작아져서 펑퍼짐한 엉덩이, 자, 그런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둥근입니다, 둥근. 힙업은 둥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성분, 남성 선수, 그리고 이제 40, 50대의 남성분들이 이제 둥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둥근을 어떻게? 모두 다 발달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발달이 힙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힙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힙업. 자, 옆에서 본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오늘 이게 약간 위치를 한번 바꿔서 촬영을 하니까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천천히 쓰겠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자, 요 분하고,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처진 것 같습니까, 이게? 여기 주름이 좀 질 거고요. 이렇게 좀 탱탱한 분들, 이렇게 탱탱하게 올라온 분, 그리고 여기는 좀 처졌어요. 이렇게 쭉 늘어지고. 그러니까 위쪽이 좀 없어야 되죠. 이렇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 처졌어요. 주름지고. 뭐 여기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 있는데 셀룰라이트도 너무 붕붕 있겠죠? 자, 보세요. 둘 다 옆모습입니다. 자, 힙이 탄탄하게 올라온 분이 있고 올라오진 않고 축 처진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힙업 운동을 하면 힙업 운동 다양한 거 있죠? 옛날에 그 유명한, 저 어렸을 때 외국의 유명한 그 모델분이 이제 영상 테이프를 이제 딱 출시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위자 붙들고 다리를 뒤로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옆으로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웨이트가 많이 알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힙업 운동이라고 스쿼트도 하고 브릿지도 하고 막 런지도 하고 힙 운동 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힙업 효과 보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런 운동들로 힙업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보는 분은 100명 중에 한 20명도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자체가 왜 힙업이 안 됐지라는 의문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자,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자, 힙업은 내가 다리를 암만 움직여서 뒤로 하고 옆으로 하고 막 누워서 막 하고 런지하고 해서 이 우리 처진 살이 지방이죠? 이 살이 위로 올라가요? 살이 축 처졌어요, 이렇게. 근데 계속 운동하니까 살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까? 계속. 그러면 처진 살이 올라간대. 그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도 없는 말인데 또 그렇게 또 퍼져 있는 거를 알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힙업은 뭐냐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힙업이라고 알고 있고 이제 40, 50대 남성분들도 힙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선수들은 둥근을 발달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근육에 대해서 좀 아느냐? 근육에 대해서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와서 힙업은 무엇이냐? 자, 우리 그 엉덩이 속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뭐 크게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있지만은 일단은 그냥 둔근만 그려볼게요, 제가. 자, 빨간색으로 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A라는 분 그리고 B라는 분이 있죠. 자, 요거 소리를 조금 크게 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뒤로 감아서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말 안 합니다. 예. 뭐 다시 돌려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 A라는 분은 둔근이 커요. 둔근이 크니까 어때요? 볼록해요. 여기 중둔근까지 발달되니까 위에도 뿔룩 나와 있어. 야. 근데 이쪽 분은 보니까 둔근이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가 납작하죠. 근데 우리 중력에 의해서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아래로 처지겠죠. 그래서 여기로 축 처지는 거예요. 자, 둔근이 발달이 덜 되고 또는 평상시에 하체라든지 활동을 덜 하게 돼서 근육이 덜 쓰이면 40, 50대에 둔근 근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납작해지죠. 그리고 여성분들 마찬가지. 요즘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79년생입니다.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그래도 이제 공도 좀 차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여성분들도 좀 공으로 하는 게임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뭐 거의 학교 시간 이후에는 뭐 학원을 많이 가고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활동 시간이 그만큼 감소하고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둔근이 저희 어렸을 때랑 요즘 여러분들 이제 어린 분들 요즘 세대랑은 차이가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성장 과정에서 벌써 나이가 어리지만 이렇게 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힙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둔근이 작았던 거를 이렇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둔근을 성장시켜야죠. 자, 처진 살을 계속 뒤로 발 뒤로 올리고 옆으로 하고 막 힙업 운동한다고 처진 살이 올라가요? 슬금슬금. 아니 그러면 뱃살 있는 분은 복부 운동하면 뱃살이 위로 올라가서 가슴이 더 커지겠네요, 이제.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의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힙업은 둔근을 발달시키는 거다. 둔근을 발달시켰는데 지방 수치가 높아서 밑에가 처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다이어트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겠죠? 지방의 제거. 다이어트가 들어가야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둔근의 중요성, 왜 엉덩이가 납작해지는지, 왜 살이 처졌는데 운동을 해도 업이 되지 않고
효과를 못 보는지. 둥근이에요, 둥근. 자, 둥근이 발달이 돼야지 업이 되는 겁니다. 뒤로 올라오고. 뭐 농담같이 얘기하면 힙업이 많이 돼서 여기가 위로 뿔룩 올라와요. 자, 여러분들 이걸 제가 지우면서 자,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자, 모르시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둥근. 자, 둥근을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해야지 둥근이 제대로 된 성장 자극을 받고 둥근이 성장을 해서 힙업이라든지 또는 선수들이 둥근 발달을 시켜서 취약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끼어들 수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들이 최대한 쓰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자, 한 가지 또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올림픽이나 그런 종목 보시면 단거리 종목 있죠? 단거리. 자, 단거리 종목을 보시면은 여자 육상 선수들, 남자 육상 선수들 보면 막 엉덩이가 이만큼 튀어나와서 올라가 있어요. 야, 역시 저 흑 누나들은 역시 뭐가 틀려. 야, 역시 그 구조부터가 틀려. 자,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육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보유를 하고 태어나요. 적정량. 근데 그게 이제 이제 백인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동양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하는 어떤 그 배경에 의해서 근육이 발달이 되고 적게 되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거리 같은 종목은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10초 안쪽이죠. 10초 안쪽일 겁니다. 자, 제가 요즘 월드컵은 월드컵이래요. 올림픽은 제가 그렇게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회원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종목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러게 제가 시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하면 또 제가 또 테러를 당할 수 있어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단거리 종목이 10초 안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요. 단거리 종목은 유산소성이 아니고 무산소성입니다. 신체의 모든 근육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파워풀한 동작 10초 안쪽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근육이 발달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둥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리를 뒤로 보내게 해주는 역할, 앞에서 뒤로 보내주는 역할. 자, 요거 잠깐 이제 제가 확대해서 요것도 그래도 안 보이네요. 자, 제 팔을 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뒤로 보내는 역할, 앞에서 뒤로 보내는 역할. 이해되십니까? 자, 요 동작을 하시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상 선수들이 엉덩이 단거리 종목이 둥근이 뿔룩 나와 있어. 야, 힙업의 최고 절정. 여기다가 와인잔을 놔도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힙. 그쵸? 실제로 이렇게 와인잔을 놔도 안 떨어질까요? 자, 뭐냐? 단거리 종목에 있어서 최대한 근육을 써서 그런 어떤 동작들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체라든지 둥근이라든지 이제 종목에 맞는 근육들을 최대한 발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힙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저 역시 흑형들, 저 힙 봐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올림픽이나 육상 경기 보시면서, 저 흑형들은, 저희 힙 봐라, 타일 때부터 뭐가 틀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 아셨죠? 제가 더 이상한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둥근은 뭐다? 힙업이다. 힙업은 뭐다? 둥근의 발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먼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골반이라고 하죠? 골반. 여기 척추가 있을 것이고 골반. 자, 골반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나비 모양 같기도 하고 나비 모양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이제 대퇴골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뼈대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알기 쉽게 그냥 몸으로 그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몸에다가 이제 근육을 그리고 했었는데, 이런 뼈 쪽으로 그리면은 약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몸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게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우리. 자, 힙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리고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골반이 이렇게. 자, 그리고 대퇴골이 있겠죠. 요 옆쪽이 정경인대.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겼는가? 자, 소등근. 먼저 소등근. 소등근. 요렇게. 결은 요렇게. 자, 그리고 그 위에,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그 위에 요렇게 해서 자, 소흉근. 요거는 설명을 먼저 적어 놓을게요. 여기 먼저 하나가 1번이 소흉근, 소둔근. 소둔근. 그리고 요 위로 자, 여기는 이제 대둔근.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해서 중둔근. 자, 제가 이제 펜 좀 잠깐 들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소등근 위에, 소등근은 대퇴골 쪽에 있고요. 이제, 대둔근, 그리고 대둔근 위쪽에 중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둔근하고 대둔근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우리가 엉덩이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에 힘을 주면 약간 이런 보조개처럼 들어가시죠? 그쵸? 우리가 힘을 줘서 둔근을 수축했을 때 또는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 이제 근육을, 엉덩이 근육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빨간색으로 제가 그냥 전체를 칠해볼게요. 이 윗부분이 바로 이제 중둔근.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래로 많이 쳐졌다, 뭐 위에가 좀 없다, 뭐 아무튼 그 모든 선수들이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근육들이 다 발달이 돼야 돼요. 자, 요거 이제 설명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런 해박적 근육이라는 걸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요즘 뭐 인터넷 같은 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둔근 이런 걸 해부학적으로 한번 사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육 안쪽으로 더 밀접한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한 구조입니다. 복잡한 구조고요. 우리 인체는 그럼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목표로 한 근육을 못 쓰고 엉뚱한 근육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해박적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자, 자료를 찾아보실 때는 어떤 걸 찾아보셔야 되느냐? 또는 해박 서적을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되느냐? 통틀어 둔근, 여기서 둔근, 스락근, 기립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건 아주 이제 좀 낮은 단계, 낮은 수준. 자, 뭐냐면은 둔근도 해부학적으로 속에 뭐가 있고 어떻게 있고 어디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스락근도 제가 이제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스락근도 이제 또 추가로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락근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 요쪽에 반막 양근 또 우리가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햄스트링 뭐 스락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방막 양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스락근도 단두와 장두가 있어요. 장두 단두가 아니고 스락근 자체가 단두 장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나눠져 있는 해박 사진을 보시던지
아니면 그런 해박책을 사셔야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육들을 다 아시고 나면 우리 몸이 야 이거 진짜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네. 어떻게 보면 위학적인 생물학적인 지식까지 있어야지 몸 만들기가 가능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바로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자 둥근에 대해서 자 둥근 자 일단 붙어 있어요. 여기 안 와닿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아 둥근이 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들이 하는 이제 일이 무엇이냐? 자 우리 위쪽에 있는 중둔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다리를 어떻게 보면 어떤 동작이냐? 자 우리가 뒤로 이제 많이들 뺍니다. 뒤로 우리 킥하는 동작들 있죠? 우리가 서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전면입니다. 자, 이게 앞쪽이에요. 이게 뒤. 자, 요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또 확대. 저 반대로 축소를 했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앞이고 요게 뒤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리를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하죠. 자, 요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지만은, 제대로 둥근을 사용했을 때는 중둔근까지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근 같은 경우는 요 동작보다 이제, 이 우리가 근육의 결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해서 수축하는 게 아니고 약간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둥근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요 뒷부분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걔가 어떻게 해서 쓰일 수 있고 걔로 그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둔근 같은 경우는 뒤로 빼는 동작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둥근을 쓰지 않고 행위만 하기 때문에 둥근의 자극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발달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둥근 운동을 하는데 힙업 운동을 하는데 둥근을 써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제 영상의 포인트는 뭡니까? 목표로 하는 근육을 써서 동작을 만들어내서 이제 중량과 반복수, 과거의 원칙에 위한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자극이 둥근에만 주어질 수 있게 그것은 즉 다른 이제 사용되는 근육들의 사용률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자 여성분들, 남성분들 대부분 둥근 운동하면서 많이 쓰는 근육이 어디냐? 기립근입니다. 1번 척추기립근. 척추기립근. 그리고 또 어디 씁니까? 우리 자 2번 수락근. 햄스트링이에요. 햄스트링. 수락근. 자 그럼 3번 또 어디 써요? 우리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 대퇴사두 중에서도 직근을 많이 쓰시죠? 직근. 자 그리고 뭐 추가를 더한다면 종아리, 비복근, 비장근이라고도 하고 비복근. 자 벌써 뭐 몇 개를 써요? 하나, 둘, 셋, 넷. 거기다 또 뭐 추가? 반동. 반동. 자, 우리가 힙 운동만 하는데 또 쓰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척추기립근, 햄스트링, 수락근, 그리고 대퇴사두 중에서도 최대한 이제 직근 또는 내측관근,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이죠. 그 근육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종아리, 비복근 또는 이제 반동을 줘서 한다. 그러면은 둥근으로 해야 되는데 요놈들의 이제 비중이 올라갈수록 둥근은 자극이 덜 되고 행위는 하지만 자극은 적기 때문에 성장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둥근을 제대로 쓰면 동작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자, 둥근도 설명을 조금 나눠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말라가지고 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도 또 잠깐 또 쉬었다가 자 담배 피실 분들은 담배 피고 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 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집에 피해주고 그러니까 1층 내려가셔서 또는 이제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피시고 2편에서 또 자 2편에서 둥근을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1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2편에서는 그럼 그 운동들을 할 때 둥근을 어떻게 써야 돼?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편,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자, 어떤 이러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과학적이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하지만은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을, 이 영상이 너무 크게 잡히네요. 자. 자,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수많은 영상들이 많아요. 힙업 운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뭐 이렇게 하라고. 근데 제가 딱 보면요. 야, 이거 둔근이 안 쓰이고 저 다른 근육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자세인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2편, 3편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시면 야, 이놈 그냥 동작만 막 해대는구나. 과학적이지 못하는구나. 전문적이지 못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진정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의 수준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을 때 진정한 전문가들, 그것도 진정성 있는 업체들만 지도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데나 가셔도 다 전문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될 거고 또 그런 업체에서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JM 워크아웃 카페를 네이버에다 오픈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카페명으로 검색하시면 있고요. 자, 가입을 하시고 하면은 이런 정보들 제대로 된 또 저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달아드릴 수 있고요. 공지사항 같은 거 꼭 봐주세요. 저의 어떤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또 저한테 제가 또 부탁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툭 가서 질문 탁 던지시고 그러면은 답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도 보시고 자, 아무튼 쉬었다가 자, 2편에서 그러면 그 근육을 어떻게 써서 동작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올고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이제 어떻게 쉬다가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올바른 과학적인 정보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퍼스널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또 전용 카페죠. 네이버 카페 이름은 JM 워크아웃 운영을 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PT 스튜디오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또 개인 트레이닝 지도를 12년 동안 하고 있는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소개가 길었습니다. 한번 또 길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웨이트 트레이닝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거 자꾸 써먹으니까 재밌어요. 이거 뭐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뭐 머리도 이렇게 좀 자른 놈이 나와서 뭐 이것이 뭐고 뭐 하는 분 비슷하게 나와서 검정 옷 입고 뭐 여름이라고 해서 또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이제 와이프님한테 조금 혼나면서 잘랐는데 또 날씨는 추워지고 아이고 이게 춥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자, 두 번째 자, 오늘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저희 이제 2시에 레슨 모두 마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원님들 다 가셨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강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이죠. 자, 둥근. 오늘 이제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해드렸듯이, 근육은 어떻게 생겼고, 걔가 운동될 때 어디가 쓰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둥근은,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 일단,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시간에, 자, 둥근을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제 운동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둥근 운동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 그리고 뭐가 있어요? 레그 레이즈. 어떻게? 옆으로? 뒤로. 다리를 옆으로 들렀다가 또는 뒤로 들었다가. 그걸 레그 레이즈라고 하겠습니다. 뭐 명칭은 많아요. 근데 뭐 붙이면 되는 거죠. 뭐 뒤로 빼면 킥한다가 해도 되고. 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브릿지. 요즘 매트에 누워서
배를 들었다 놨다, 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죠? 브릿지. 요거 이제 추가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힙업 운동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저도 인스타그램을 아주 요즘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지금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이나 네이버 다음, 또는 이제 방송 등에서도 나왔어요. 스쿼트 하면 힙업이 됩니다. 하지만 자세만 딱 봐도 저게 둥근을 쓰는지 허벅지 대퇴사두근으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둥근 운동은 둥근을 써서 동작을 만들어야 순수 자극이 되며 과학적인 과거의 원칙, 반복수, 세트수를 맞춰서 성장시킬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복합적인 근육의 사용으로 행위만 하게 됐을 때는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자극이라는 놈은 오죠. 하지만 그놈이 성장을 위한 자극인가 아닌가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통증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앉았다 일었다 해도 다리는 아파요. 하지만 어떤 강도로 아파야 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쿼트 할 때 뭐가 쓰이느냐? 대표적으로 대퇴사두근.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면은 힙이 쓰인대요. 엉덩이를 뒤로 많이 뺐더니 허리가 아파요. 왜? 길근을 많이 쓰니까. 엉덩이를 뒤로 많이 안 빼니까 또 힙이 안 돼요. 어허. 뭘까요? 자세나 동작으로 둥근을 쓰려고 하니까 대퇴사두근이나 길근이나 엉뚱한 놈들이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거 스쿼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해박적인 부분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죠? 그걸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이제 해박적으로 또 스쿼트도 또 이제 추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둥근으로 돌아와서, 자, 둥근을 위한 스쿼트를 했더니, 야, 이거 둥근을 쓰려면 좀 힙을 뒤로 빼라고 했더니, 허리가 아파. 길이끈 쓰니까. 그리고 엉덩이를 좀 허리가 안 아프려고 안 빼니까, 허벅지가 아파. 대퇴사두근. 자, 그러면 이제 좀 넓게 하면 둥근이 쓰인대요. 그래서 발을 넓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허벅지 안쪽이 아파. 내전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둥근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방송이나 모든 이제 운동 지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세를 해서 둥근이 쓰이게 하려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또, 자, 레그레이즈. 다리를 뒤로 뻗던지 옆으로 뻗으면 된대요. 자, 우리가 다리를 완전히 뻗으려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다리를 완전히 쭉 필 때. 레그 익스텐션 동작할 때 다리를 앞으로 쭉 펴려고 할 때 무슨 힘이 들어가요? 마찬가지. 대퇴사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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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다리를 뒤로 뻗으려고 하니까 상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상체가 이렇게 된다고요. 다리를 뒤로 뻗을 때. 또 길이끈이 쓰이네? 야, 이거 뭐. 자, 뒤로 해서 중둔근, 우리 둔근 위쪽, 또는 이제 대둔근까지 같이 하려고 했더니, 대퇴사두근. 야, 이거 다리를 뒤로 뻗었더니 허벅지, 다리만 아프고 허리만 아파. 둔근에 자극이 안 와. 왜? 마찬가지. 자세나 동작 속에서 그 근육을 쓰게 하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브릿지는 뭐냐? 브릿지 하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림 살짝 그려볼게요. 요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용량 때문에 화질을 조금 안 좋게 올리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보시면 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누워있어요. 머리, 상체, 다리 이렇게. 여기가 골반, 무릎. 손을 이렇게 해서 땅을 짚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배 내밀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 있죠?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 뭐 벤치에 올라가서도 이렇게도 하고. 자, 이런 거 이제 브릿지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브릿지. 자, 요 동작을 했어요. 어디가 아파요? 이거 해보신 분들 있죠? 이거 할 때 많이 아픈 부위가 어디냐면,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1번, 허벅지, 대퇴사두근이 아프던지, 대퇴사두근이 안 아프면 뒤에 수라근 쪽. 또는 어디가 아프냐면 대표적인 게 길이끈입니다. 허리.
여기서 종아리까지 아프신 분 있어요? 앞꿈치에 힘주고 해서 종아리에 힘들어가는 분들 있죠? 그 종아리까지 적을게요. 자, 아니 이것도 또 브릿지라고 해서 또 이것도 힙운동이라고 해서 했더니 허벅지 대퇴사두근이 아프고 또 수라근이 아프고 또는 기립근이 아프고 이거 종아리까지 아파? 그 이유는 뭡니까? 아시죠? 자세 동작을 해서 둥근을 오게 하려니까 엉뚱한 놈들이 더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둥근만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할 때 자주 쓰이던 놈들이 걔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둥근이라는 놈을 써서 안 해봤는데 그 신참 둥근이라는 놈을 쓰려고 하니까 고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려는 거예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 힘든 동작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극은 얼만큼가요? 조금밖에 안 가요. 다른 놈들이 다 일을 하니까 둥근이라는 놈은 일을 조금밖에 안 해. 그러니까 뭐 이 운동도 해보고 저 운동도 해보고 또 이 운동 했더니 오지도 않아. 자세를 막 바꿔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아, 느낌 오면 됐다고. 엉덩이 느낌 오면 됐다고. 다른 애가 같이 오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대. 뭐 회원님 뭐 체형이 어때서 뭐 다른 데가 자극이 안 오게 해야 되는 게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수준이죠. 자, 공통적인 거 하나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른 데를 써도 된다. 라고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행위 위주로. 제가 요 다음에 이제 운동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어느 근육을 쓰겠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 공통적인 거에다가 반동이 들어가면 이거는 최악. 야, 반동. 근육은 수축 이완을 합니다. 수축 천천히. 이완 천천히. 근육은 지속적으로 수축 이완을 해야 돼요. 20개를 반복을 한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근데 중력에 의해서 쭉 떨어졌다가 탁 일어나고 쭉 떨어져. 수축만 계속 시키면 반짜리 운동. 자극이 크지가 않죠. 행위에 불과해집니다. 반동이 들어가면 꽝이에요, 꽝. 자, 그렇다면, 자, 다시. 자, 우리 둥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1편에서는 어떻게 달려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 자세한 부분을 보시기 위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되 어떤 이제 자료들을 봐야 하는가. 그리고 둥근을 위해서 사용되는 운동들은 무엇이 있는가. 또는 그 둥근 운동을 할 때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근육들은 또 어디에 있는가. 어느 놈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는 그 위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는데 요 놈들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근육들은 어디가 있는가. 반동까지. 자, 여러분 공통적으로 아시겠어요? 자, 스쿼트, 레그레이즈, 브릿지를 할 때 둥근 외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근육들 똑같단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둥근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작들을 하지만 거기서 쓰일 수 있는 근육들은 도와주는 근육들은 비슷해요. 자, 그렇다면 자, 뭐 별로 놀랄 만은 아니지만 아하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둥근 운동은 스쿼트, 레그레이즈, 브릿지를 할 때 요 공통적인 근육을 안 쓰고 둥근을 통해서 동작을 만들 수 있게 될 때 스쿼트로도 효과를 보고 레그레이즈로도 효과를 보고 브릿지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둥근을 다룰 줄 알게 되면 모든 둥근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둥근 운동 찾아봐. 검색 유튜브 힙업 운동. 요 사람 이거 안 해? 따라해. 이거 뭐야? 안 와. 이건 아니다. 이거 다른 운동 할래. 다른 운동 찾아봐. 다른 운동. 힙업의 최고로 좋은 운동 이거 영상 찾아봐. 했는데 안 와. 무슨 힙업의 최고의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운동이 다 최고입니다. 근육을 쓸 수 있게 되면요. 모든 운동을 내가 다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 종목들을 다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요 운동으로 효과를 보면 요게 최고의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는 둥근을 써서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고의 운동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게 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고 몸으로 느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 뭐 나빠, 이 사람 나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 그러면 저 돌 맞죠. 집에 가다가 또 뒤에서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요즘 뭐 어렸을 때 이후로 좀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도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압니까 또? 저는 또 마음이 여려서 또 집에 갈 때 뒤에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2편의 정리. 자, 운동들을 다 하는데, 반대로 또 도와주는 놈들, 자기들이 더 하려는 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공통적이더라. 그러면 뭐냐? 내가 둥근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스쿼트라든지 레그레이즈, 브릿지까지 다 할 수 있다. 다양한 둥근 운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둥근을 써서 그 동작을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둥근을 쓸 수 있으니까. 자, 그게 이제 2편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3편에서 이 운동들을 가지고 한 번씩 풀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을 안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전부다? 헬스장, 피트니스 가서 또는 PT를 받아봤지만 효과를 못 봤다. 그런데 영상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장난이 아닙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예요? 자, 이 정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웨이트 트레이닝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해드린 스쿼트, 레그레이즈, 브릿지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둥근이 안 쓰이고 딴 데가 쓰이는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올라온 영상들을 다 보면서 아, 저거는 저 자식 이상하게 하네. 다 이제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대한 어떤 그런 이런 인터넷 문화에서 제대로 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전문가들만이 올릴 수 있는 영상들, 그리고 전문가들만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겁니다. 자, 이거 뭐 또 싫어요 하나 눌러주실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누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가, 자, 3편에서, 우리 둥근 관련 3편 힙업에서 각 운동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지만 둥근이 쓰이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정 어떤 운동에 있어서는 초보자분들, 특히 이제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도를 하지 않고 단계별로 또 종목을 정해서 가는 또 경우가 발생됩니다. 마찬가지, 그것도 3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편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저의 모든 운동 영상은 예를 들어서 1편, 2편, 3편, 4편, 5편이 있으면 1편부터 순서대로 보셔야지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기 힘든 분들은 네이버 카페 JM 워크아웃에 이제 가입을 해서 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게시판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찾아보기 쉬워요. 안 찾아보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답변 안 드립니다. 그런 노력도 없으면 습득 못해요. 작은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편에서 더욱 자세한 한번 힙업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대화를 또 지속적으로 3편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월공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품격 말로만 웨이트 트레이닝 과학이다가 아닌 진정한 웨이트 트레이닝의 과학,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의 수준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진정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의 수준과 가치를 알리는 영상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0 대표 김정민입니다. 처음에 이제 영상 찍기 시작해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이게 또 막 이제 터보가 달렸어요. 터보. 나열이 조금 터보. 좋아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터보 하시면은, 터보 알면은, 글쎄, 뭐 요즘 이제 다시 활동을 하니까 뭐 올드하진 않은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편에서는 해부학적으로 둥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해드리고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둥근 운동을 할 때 부수적으로 또 사용되는 근육이 어떤 데들이 있느냐. 자, 그것이 1편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2편에서는 자, 그러면 힙업 운동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은 무엇이 있는가? 자, 그 운동들을 할 때 방해가 되는 놈들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익숙한 근육들이 어떠한 근육들이 쓰이는가? 그 놈들 때문에 둥근의 자극이 적게 가기 때문에 동작만 만들어서는 힙업 효과를 둥근의 발달을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각 둥근 운동에 있어서 공통적인 거는 다 둥근을 써야 되는데 다 똑같은 다른 근육들을 쓰니까 공통적인 근육들을 쓰니까 둥근 자극이 제대로 안 돼서 성장이 안 됐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3편은 뭐냐? 자, 여러분들 1번. 자, 스쿼트. 자, 힙업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많이 하세요. 자, 운동을 어느 정도 하던 분들이 스쿼트를 이제 한다라는, 운동을 좀 많이 해본 분들이 스쿼트를 한다는 거 말고, 지금 이 영상의 수준을 어느 분들한테 맞추냐면, 여러분에게 맞추겠습니다. 일반 분들. 자, 스쿼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 영상 중에 스쿼트 허리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 체형별 스쿼트 영상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자, 스쿼트 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다는 가정하에, 그걸 시청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앉았다 일어날 때, 앉을 때 버티고, 일어날 때 버티고, 체형에 맞춰서 스텝이 있고, 허리가 안 아프게 스탠딩 자세. 자, 그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헬스클럽 가서 힙업 운동 했더니 효과를 못 보고, PT샵 가서 PT를 받았는데도 힙업이 안 된 여러분들, 엉뚱한 데가 아프셨던 바로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쿼트로는 힙업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스쿼트로는 여러분들이 혼자 운동을 할 때 힙업 운동을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전문적으로 둥근을 쓸 수 있게 해서 동작을 만들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신다면 스쿼트 혼자서 할 때는 힙업 운동으로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스쿼트 평소에 해보셨어요? 평소에 스쿼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나요? 하고 계신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체중을 또는 중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허벅지, 대퇴사두근의 발달이나 어떤 근력이 향상되어 있지 않으면요. 스쿼트를 하면 무조건 대퇴사두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이용한 스쿼트는 둥근을 쓰기보다 이 동작 속에서 텐션이죠. 펴지는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암만 스쿼트 자세를 취해서 해도 둥근에 오는 건 느낌이지 주된 사용은 대퇴사두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나는 조금 이제 허벅지가 강해져서 힙을 좀 생각하려고 해. 자, 그러면요. 처음에 서 있는 자세에서요.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둥근의 힘이라고 하죠. 둥근의 수축이 벌써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앉는 동작, 그리고 일어나는 동작 내내 둥근이 사용돼야 됩니다. 자, 간단한 팁은 우리가 보폭을 좀 넓게 해서 앉으셔야 돼요. 보폭을 좀 넓게 하는데, 자, 우리가 내전근을 운동할 때는 발 모양을 이렇게 해라. 아니면 더 넓게 이렇게 해라. 앉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발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허벅지 안쪽이 당긴다.
그럼 보폭을 좀 좁혀라. 발 모양을 밖으로 벌렸더니 나는 그래도 안쪽이 온다. 그럼 발 모양을 약간 11자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괜찮다. 왜? 사람은 살아오면서 발달된 근육들이 약간씩 틀려요. 생활 습관, 걸음걸이, 운동량 그런 것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가 딱 이거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스쿼트로 힙업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다 달라집니다. 스쿼트 하나 시키면서 계속 수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요분한테는 요게 맞는데 둥근을 쓸 수 있는데 요분은 둥근보다 다른 데 사용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무릎을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을 최대한 밖으로 보내려는 힘을 유지하면서 스쿼트를 하시면 둥근이 지속적으로 최대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밖으로 보내려는 힘을 둥근이 쓰게 되는 거예요. 둥근이 힘을 써야지 무릎을 밖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둥근이 일을 하는 거죠. 그 동작이 유지되면서 하셔야 되는데 둥근에 신경 쓰기도 전에 허벅지가 아파 죽겠어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비추천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스쿼트로 힙업 운동을 하는 건 어렵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로 사용한 허벅지 근육을 쓰게 되는데 허벅지도 약하기 때문에 둥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기도 전에 허벅지가 아파요.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방송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송 보면 힙업 운동이라고 스쿼트 나와서 막 보여주고 유튜브 영상들 같은 거 보면 다 힙업 운동이라고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그냥 허리야 기립근 잔뜩 힘들어하게 해서 제 스쿼트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스쿼트도 상체는 스탠딩 자세에서 실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러고 막 아이고 보기만 해도 허리 아프죠?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제 설명드리니까 어때요? 운동은 되게 신중하고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 수준에 맞는 게 있고 내 수준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비유해서 하나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릴게요. 자, 턱걸이는 등 운동입니까? 턱걸이, 치닝 풀업이라고도 하고 턱걸이는 등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들 책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등 운동에 좋은 최고의 운동 턱걸이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 턱걸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턱걸이도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턱걸이를 한 두세 개 한다고 해도 어때요? 팔이 아파 죽겠어. 답은 거기 있죠. 왜 팔이 아플까요? 팔로 하니까. 자, 등 운동 영상 또 여러분들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죠? 제가 올린 거. 등 운동은 등 근육으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등 근육을 써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등 근육을 활용해서 동작을 만드는 거를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등 근육만 써서 평상시에 운동도 안 해보고 또 써보지도 않았던 등 근육으로 뭔가를 동작을 할 때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체중 몇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체중 몇이에요? 50, 60, 70, 80? 그 체중을 등 근육을 써서 올라간다고요? 제가 한창 보디빌딩에 빠져있을 때도 그것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을 때 최대한 등 근육을 써서 준비운동식으로 이제 했던 게 풀업입니다. 이제 비시즌기, 이제 몸을 항상 계속 키우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 관리 그리고 탄수화물이 한 어떤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지방 수치가 계속 올라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대회 나가는 그 지방 수치보다는 올라가실 수밖에 없어요. 체중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때는 못해요. 제가 등 근육을 써서 풀업을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운동을 풀업이 등 근육에 좋다고 해도 내 근육으로 내 체중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풀업은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풀업은 상급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치닝, 디핑, 이제 어시스트라는 머신도 나왔어요. 이제 무릎 놓고 원판이 아니고 무릎을 넣고 핀을 꽂고 이렇게 하는 거. 자, 그것도 등 근육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쿼트는 내가 둥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주제는 힙업이에요. 그러면 둥근을 써서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동작 속에선 대퇴사두근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요 놈이 약하니까 행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둥근을 위한 스쿼트는 뭐다?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해서 허벅지가 강화되신 분들에게 적합하며 또 그 살아온 이제 배경, 그 이제 보폭이라든지 걸음걸이 어떤 운동량이라든지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하면 힙업 운동에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개인별로 또 발달된 근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작에도 약간씩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은 스쿼트는 일단 이렇게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레그레이즈. 와, 레그레이즈. 자, 레그레이즈. 다리를 옆으로 들던지 뒤로 보내던지. 근데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리를 뒤로 많이 보내는 걸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또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힙 어댑터라고 해서 우리 헬스장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이렇게 손잡이 앞에 잡고 발목쯤에 걸고 이렇게 다리 뒤로 보내는 운동. 지금 영상엔 보이지 않지만 설명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기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패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요거 손잡이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한쪽 발 이렇게 걸어서 요거 다리 뒤로 보내면서 요 놈 올라가게 하는 거. 요 운동 아실 거예요. 자, 그 운동. 자, 요거는 우리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운동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운동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구를 쓰는 방법이 아니고 둥근을 써서 다리를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에 엎드리세요. 이렇게 엎드리세요. 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엎드리세요. 자, 다리와 발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다리의 힘을 다 뺀 상태에서 다리를 조금 넓게 놔보세요. 다리를 조금 넓게 놔보고, 자, 다리의 힘을 뺀 상태에서 땅에 엎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리의 힘을 뺀 상태에서 배로, 우리가 지금 땅에 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배를 내밀면서 땅을 밀려고 해보세요.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배를 내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순간, 엉덩이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제가 배를 내미는 걸 하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이제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리에 힘을 빼고 배를 약간 내밀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죠. 그럼 멈춰보세요. 딱. 요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다리를 뒤로 드는 동작을 합니다. 스위밍 동작이라고 해요. 스위밍은 이제 손하고 하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팔 운동은 빼고, 팔 동작은 빼고, 자, 팔 운동이 아닙니다. 팔 동작을 빼고, 정확히 할게요. 팔 동작은 빼고, 팔을 뒤로 보내서 땅을 짚으세요. 자, 다리의 힘을 빼고, 힙의 힘으로 둥근이 수축하는 걸로 이 다리 전체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리 무게에 의해서 둥근에 자극이 갑니다. 둥근의 수축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고요. 그 다리 무게만큼의 자극이 힙에 가게 됩니다. 요거는 맨몸 운동이죠. 자, 둥근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달린다든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맨몸 운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자극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맨몸 운동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나더라도 중량을 이용한 힙업 운동이 들어가 줘야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쿼트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에서 중량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그레이즈. 자, 우리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 엎드려서 다리 들었다 놨다.
다리 힘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리 힘 빼고 자, 둥근의 수축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야 돼요. 자, 그랬더니 둥근을 제대로 수축할 줄 모르는 분들 다리 힘은 빼고 했는데 허리가 또 아파. 뭡니까? 기립근. 상체를 뒤로 제껴가지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립근이 아파요. 그러면 상체 힘을 빼고 최대한 둥근의 수축으로만 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리를 최대한 다리 힘 주고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둥근보다 이제 기립근이 더 아파요, 허리가.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둥근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 움직이셔야 되고 다리의 힘을 빼고 기립근이 작용하지 않는 범위를 동작을 하셔서 해야지 완성되는 게 레그레이즈입니다. 자, 이제 레그레이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둥근만 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자극은 한정적이고 다른 근육들이 쓰이니까 다리 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허벅지, 대퇴사두, 그리고 기립근이 또 쓰이죠. 이거를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반동이 들어가요. 무슨 여러분들 혹시 저기 바닷가 우리 서해안 같은 데 가면 저도 이제 새우구이를 가끔 먹으러 가는데 새우구이 먹으려고 이제 하면은 아주머니가 그래요. 뚜껑 잡고 있으라고. 왜 그러지? 갑자기 놈들이 불을 켜니까 뜨거워서 막 팍팍팍 튀어요. 무슨 새우도 아니고 엎어져서 힙업 운동한다고 새우처럼 막 탁탁 튀기고 새우라니까 뭐 그 광고도 있죠. 새우라니까 새우처럼 하시면 안 돼요. 새우처럼. 우린 인간이지 않습니까? 휴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되 우리가 쉽게 하는 레그레이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벤치에 올라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벤치에 올라가서 하면 다리가 더 내려갔다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요걸 그림이 여기까지 보이겠네요. 자, 벤치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레그레이즈를 벤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엎드렸어요. 이렇게 잡을 것이고요. 그러면 요 동작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다리 두 개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그래서 다리의 힘을 빼고 고개를 드시면 안 돼요. 고개를 드시면은 우리가 다리를 뒤로 보내는 동작을 할 때 기립근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약간 움츠린 동작, 약간 움츠리는 동작으로 하셔야지 기립근의 힘이 좀 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기립근의 사용을 줄이고 힙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내가 두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했더니 내 둥근이 약해서 두 다리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 허리에 힘이 들어가. 그러면 한쪽 발 내리고 한쪽 발로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쪽 발로 하는데도 둥근이 약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기립근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제대로 된 힙 운동, 둥근을 써서 하는 운동으로는 야, 레그레이즈도 비효율적이구나. 자, 레그레이즈 아까 제가 기구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둥근을 어떻게 쓰냐면요. 자, 우리 벽에 한번 가보세요. 벽에. 자, 제가 여기 그림 보이겠네요. 자, 요거 조금 확대할게요. 자, 벽이 있죠, 벽. 이게 벽입니다, 벽. 자, 벽에 가서 서보세요. 벽에 가서 서보세요. 자, 이렇게 얼굴이 있을 거고요. 몸이 있을 거고, 고관절, 무릎, 발, 손이 여기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있겠죠? 이게 벽입니다, 벽. 벽에 가서 등을 대고 서세요, 이렇게. 이게 벽이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벽에 섰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제가 조금 확대해서 그릴게요. 발입니다, 발. 여기 벽이 있죠? 여기 땅이겠죠? 한쪽 발을 뒤꿈치 있죠? 뒤꿈치를 벽에다 댄 다음에 살짝만 뒤꿈치로 벽을 밀려고 해보세요. 뒤꿈치로 살짝 벽을 밀려고 하면 힘이 힙에 들어가요. 오, 이야. 이것도 안 느껴지면 진짜 둥근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3번 운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와야 되겠죠. 전문가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어떤 트레이닝이 전부가 아니다.
또 그렇게 지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효과를 보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또 이런 영상을 찾아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벽에 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약간 뒤로 보내려고 했더니 둥근히 힘이 들어가. 그렇다면 벽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다리는 더 뒤로 가지겠죠. 그러면 그 다리가 뒤로 가는 힘이 무슨 힘으로 가야 돼요? 둥근의 수축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리에 힘줘서 흔들기만 해. 그냥 막 다리 뒤로 보내. 그러니까 올라가서 둥근이 수축하니까 느낌은 와. 그러니까 이거 맞게 하는구나 하고 다리 힘줘서 계속해. 둥근은 자극을 적게 받고 느낌만 오니까 성장을 안 하죠. 그래서 효과를 못 본다. 하지만 고동작은 제대로 둥근에 힘을 줘서 다리 전체를 뒤로 보낼 수 있는 이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중량을 통한 기구 운동, 종아리에 대시면 안 돼요. 많이 기구를 내려서 뒤꿈치, 복숭아뼈 바로 뒤쪽, 우리 인대, 십다인대 쪽이나 아니면 약간 올라와서 종아리보다는 아래쪽에다 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를 둥근의 수축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맨 다리, 내 하체의 무게를 둥근으로 뒤로 못 보내거든요. 둥근을 못 써본 분들이.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스쿼트가 있고, 자, 1번 스쿼트, 2번 레그레이즈. 자, 이것도 어려워. 둥근을 못 쓰겠어. 자꾸 다른 데 갔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자, 이거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강도를 올릴 수가 있는 운동들입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은 뭘까? 그래서 3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은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으면서 또는 이제 외국 선수들이나 국내 선수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죠. 하지만 중요 사항은 다 있습니다. 모르고 하시면 엉뚱한 데 부상이 오든지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브릿지라고 하겠습니다. 브릿지. 자, 우리가 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있고 머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 경사진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삐뚤어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관절, 자, 이렇게 손을 대고 누워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관절, 무릎, 아이고, 다리가 되게 길어졌네요, 이게. 자, 요렇게 누워 있다가 요렇게 들어요. 브릿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 상태까지 일단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에 자극이 오면 이 발 보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나한테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발 보폭이 아니고 발의 위치, 내 쪽에서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냐. 허벅지 앞쪽에 자극이 오면 발을 조금 앞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런데 허벅지 뒤쪽, 스라근 쪽에 자극이 많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발을 조금 당기셔야 돼요. 그리고 둔부가 수축하는 데는 아까 스쿼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무릎이 벌어지려는 그 힘이 둥근이 사용되는 힘이죠. 그래서 요 무릎도 조금 넓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깨 넓이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차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하는 힘은 들어가야 돼요. 무릎을 넓게 해주는 힘. 그리고 자신의 발의 위치. 대퇴사두근, 스락은 어디가 통증이 오는가. 레슨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최적의 자세를 찾겠죠. 자, 하지만 일반 분들이 하실 때는 요 설명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발이 가까우면 앞면이 아파요. 허벅지 위쪽. 자, 너무 멀면 뒤쪽이 아파요. 그래서 그 표준화된, 자, 그 위치를 찾았어. 그러면 뭘 하느냐? 최대한 배를 내밀려고 해보세요. 마찬가지 손에는 힘을 빼야 됩니다. 팔 힘을 쓰면 안 되겠죠? 팔의 힘을 빼고 최대한 힙을 내밀려고 하세요. 대신 땅이 있는데 이게 뒤꿈치가 들리면 안 돼요. 뒤꿈치가 들리면 종아리부터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다져있는 상태에 발가락에도 힘을 빼고, 자, 이렇게 했더니, 자, 무릎을 넓게 하려고 하고 최대한 많이 올라가려고 했더니 엉덩이에 힘이 꽉 들어가. 자, 거기서 일단 정지.
더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엉덩이에 힘이 꽉 들어가요. 자, 그러면 스스로 엉덩이에다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정수축. 자, 엉덩이를 꽉 조이세요. 자, 그 다음에 엉덩이가 조여져 있죠? 그 엉덩이에 힘을 살짝 빼보세요. 오! 저절로 몸이 내려가네? 자, 거기서 스톱. 다시 힘을 주세요. 자, 이거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동작을 힙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는 JM 워크아웃이나 이제 뭐 낮은 비용이지만 올바른 이런 운동을 알리기 위한 워크아웃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이런 걸 또 한번 찾아보고 맞춰드리고 하는 게 워크아웃이죠. 자, 아니면 또 저한테 1대1을 받으셔도 되고요. 비용에 부담이 되면 워크아웃으로 오셔도 되고요. 자, 영상을 보셔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고수의 길을 접어드신 거죠. 자, 그래서 힙 수축 이완으로 동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쉬워졌을 때 여기 배 위에다가 우리 고관절, 배랑 허벅지 사이 고관절 있죠? 자, 거기에다가 덤벨이나 또는 바벨을 올려놓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따라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 벤치가 있죠? 벤치에 이렇게 얼굴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이제 그림 설명 되실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요거랑, 자, 머리에 깍지를 끼고 맨몸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바벨이나 원판 등을 올려놓고 손으로 잡고 하세요. 마찬가지 요 동작이 배를 내밀었다가 내려갔다, 배를 내밀었다가 내려갔다. 요런 동작이 되죠? 지금 요거랑 똑같은데 벤치의 이제 상체, 우리 등 근육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승모근 상부 쪽, 상부, 중간 상부, 중간 승모근. 그래서 우리 얘기하면 이제 후면 삼각근 라인이 약간 걸쳐지게 거기서 동작을 하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 지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끔 하고 레그컬 있죠? 레그컬 머신. 뭐가 있습니까?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레그컬 들어가서 여기 레그컬이 이렇게 돼 있을 거죠.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레그컬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이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뭐 운동 경력자나 좀 선수분들도 아마 이걸 보시게 되면 나는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걸 했더니 허벅지 앞면이나 뒷면이 아프다. 허벅지 앞면이 아프면 자, 발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라. 뒤쪽 스락은 햄스트링 쪽이 아프면 발을 조금 당겨라. 그리고 힙에 좀 자극이 안 오면 무릎을 조금 넓게 해서 보폭을 넓게 해야 돼. 발 모양은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자신이 최대한 흉근을 쓸 수 있는, 그쵸. 흉근이 아니고 둔근을 쓸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릎은 밖으로 보내려는 힘. 그게 둔근의 힘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걸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수들은 밴딩으로 무릎 아래 부분 또는 무릎 윗 부분, 무릎 아래 부분에다가 하면 이제 허벅지 쪽에 힘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릎 위쪽에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동작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런 둔근의 힘으로 동작을 할 수 있을 때 중량을 추가로 해서 더욱 둔근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점. 이런 영상도 많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겠죠. 이건 뭐 영상 많이 봤어. 그래. 이거는 나도 할 수 있는 운동이래. 맨몸부터 시작해서 중량을 갖고 한다. 그런데 할 때 이것도 해도 허리가 아파. 이거 허리가 아파. 왜? 자, 여러분들 이거 상상해보세요. 제가 잠깐 이제 또, 자. 요거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몸이 오보를 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람이 이거 할 때 힙에 힘 주려고 이렇게 올라가. 자, 우리가 여러분은 상체 뒤로 제낄 때 무슨 힘이 들어가요? 기립근. 과도하게 반동이나 둔근을 쓰지 못하면 기립근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이제 누구나 경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응가가 마려워서 급해져 보신 적 있어요? 괄약근에 집중적인 통증이 딱 느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나 코미디 영화 보면 이러죠. 똥 마려울 때, 이거 똥이라고 했네. 자, 응가가 마려울 때, 다 쓰시잖아요. 똥이라고 표현 다 하시면서, 밥 먹을 때도 똥 얘기하면서 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똥 마려울 때 어떻게 해요? 똥 마려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자극이 항문에 오니까, 엉덩이는 약간 뒤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배를 약간 앞으로 내밀면서 움츠러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밥 먹으면서 영상 보시는 분은 없겠죠, 이제. 식사 시간이면, 이런 광고 있잖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광고한 모바일 식사를 하면서 힙 운동을 배우고. 자, 이 영상으로 보시면 배우는 거죠. 자, 재밌는 얘기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자, 다시, 요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브릿지 동작을 하는데, 여기, 레그 컬이나 아니면 그냥 벤치에서 원판이나 바벨을 놓고, 또는 할 때, 이런 거 할 때, 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는 힘을 쓰면 기립근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쓸 수밖에 없어요. 몸이 뒤로 아예 제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하체는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 그림으로가 설명이, 하체부터 그리겠습니다. 하체부터. 그러면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하체부터. 우리가 벤치나 레그 컬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겠죠. 또는 머리 뒤에 깍지를 끼던지 아니면 레그컬 같은 경우는 패드나 또는 바벨에다가 손을 대겠죠. 자, 그 상태에서 허벅지나 스라근이나 종아리 힘이 아닌 둥근의 힘으로 동작을 하면서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여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립근의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둥근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둥근. 자, 그랬더니 1번 스쿼트, 2번 레그레이즈는 중량을 추가하기도 힘들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 힘들어. 하지만 선수분들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일반 분들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근육 발달에 따라서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로 하다. 하지만 이렇게 지도를 안 하는 분은 전문가가 아니냐. 지도자는 맞아요.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 지도자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알고 있는 지도자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자, 그러면 3번 브릿지. 자, 맨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어. 힘만 한번 써서 해보자. 자, 요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허벅지 운동 어떻게 합니까? 스라근 운동도 하겠죠? 제 영상들 보시고 허벅지 운동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허벅지가 강화가 됐으니 안전적인 자세가 되니까 둥근을 더 신경 쓰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허벅지에 자극이 덜 오게, 허벅지를 덜 쓰면서 둥근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부위를 하게 되면 얘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쵸? 자, 복합적으로 다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보디빌더입니다. 자, 왜? 보디빌딩, 몸에 빌딩을 짓는다. 나는 힘만 해야 돼. 힙에만 계속 빌딩을 줘. 뭐예요? 부실공사죠. 온몸의 모든 근육들의 모든 건물들을 제대로 다 한다. 보디빌딩. 그런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몸을 다 발달시켰어요? 컨테스트에 나가요? 무슨 컨테스트? 보디빌딩 대회. 즉 뭐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해서 올바른 운동, 효과적인 운동을 습득을 해서 몸을 다룰 수 있게 되고 부위별로 다 균형 있게 발달을 시킬 때 여러분은 이미 보디빌더예요. 보디빌더. 뭐 몸 크고 이제 팬티 한 장 걸치고 이렇게 포즈 잡는다고 보디빌더가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는 나는 보디빌더야. 일반 분들하고 뭐 나는 과정이에요. 과정. 자기 처음을 시작 안 하죠. 자기도 처음이 있었고 과정이 있습니다.
얼만큼 더 가 있느냐, 효율적으로 가느냐, 발전이 돼 있느냐. 발전이 됐어요. 나가요. 대회. 끝. 똑같은 거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대1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회원님들의 몸을 바꿔드리고 있지만은 저는 제 회원님들의 몸에다가 빌딩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하는 사람 같은데요? 멋있는데요? 건축 설계사. 회원님들의 몸을 설계한다. 회원님들 몸에다가 보디빌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1편부터 2편, 3편. 자, 1편은 해박적으로, 우리, 뭐, 둔부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서 또, 우리가 둔부 운동을 하려는데 어디가 어떻게 쓸 수가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으면, 자, 이번에서는 어떤 운동이 이제 대표적이더라. 근데 그놈들도 보니까 사용되는 근육들이 다 비슷하더라. 그놈들이 많이 쓰이면 둔부는 자극이 안 가더라. 자, 그러면 3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운동들을 대표적인 걸 살펴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근육을 안 써서 하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양한 운동들, 우리 둥근 운동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작을 해서 둥근에 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작을 둥근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운동 기술입니다. 노하우이고 그것이 바로 퍼스널 트레이닝의 수준입니다. 행위만 따라하니까 효과가 안 와요. 근데 영상은 맨날 그래요. 자, 이 운동이 힙업에 제일 좋습니다. 20개씩 5세트 하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전문가들이 온라인 카페 같은데 올라온 질문에 답변들 막 달아요.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어디 이제 가본 카페가 있습니다. 운동 카페 보니까 뭐 마른 체형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가슴 운동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제 주 6일인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살이 안 찐다. 6일 동안 운동을 한다. 근력 운동 위주로 한다. 뭐 유산소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산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해보세요. 접근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말랐다고 했잖아요. 왜 말랐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이야. 인바디 측정, 기초대사량, 활동량,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학교 갑니까?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그러면 뭐 평소에 좀 긴장을 많이 합니까? 좀 예민한 성격입니까? 예민하면 긴장을 하니까 대사량이 좀 올라가겠죠? 그런 분석부터, 이 사람이 치아 구조가 부종교합이라서 음식물을 잘 못 씹어서 소화흡수가 잘 안 되니까 영양흡수가 제대로 안 되겠구나, 많이 먹어도. 또는 잘 씹어 먹어도 장 기능이나 소화 기능이 잘 안 좋아서 이제 더부룩하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다든지 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서 왜 말랐는가부터 알아야지 운동을 주 2회, 주 3회 목표 근육만 쓰게 해서 열량을 많이 쓰지 않게 하면서 자극을 줘서 근육을 성장시키고 그러면 스토리가 그려집니다. 하지만은 마른 체형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루에 닭가슴살 얼마씩 먹고 그 사람의 생활, 운동할 때 목표 근육을 쓰는지 아니면 행동만 하는지 밤에 늦게 자는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건지 밤에만 몰아먹는데 많이 먹는다고 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답변을 던져요. 그 답변 보고 따라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피해자라는 겁니다. 피해자. 우리 몸은요. 과학적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본네트 열어보셨어요? 요즘 자동차들 저는 저기 철원 3사단 제23년대 전투지원중대 출신입니다. 106mm 운전병 이제 수송 반장도 했었어요. 오래전이지만 자, 옛날 군대에서 쓰는 차들 진짜 옛날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79년생인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놈이었어요. 차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열면요 단순하게 생겼어요. 진짜 차가 굴러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비도 가능하죠. 하지만 요즘 차들 열어보세요. 꽉 찼어 뭐가. 손을 댈 수도 없어. 벌써 뭐부터 뜯어야지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요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뭐 위약 드라마 있잖아요. 뭐 요즘 뭐 그 김래원 분 나왔던 거 있죠. 야, 잘 지냈냐?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옆에 다른 조직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오밀조밀하게 돼 있어요. 그런 근육 조직과 그런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효과를 보게 하는 게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이어야 돼요. 그냥 행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인식과 수준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힙업 운동 영상 1편부터 3편까지 한번 쭉 보시는 게 전체적인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 자, 저는 개인 트레이닝만을 통해서 자, 어린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저도 보디빌딩에 완전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닝하고 병행을 했지만 더욱더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또 스튜디오를 하면서 이제 회원님들 지도하다 보니까 제가 재운동을 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재운동할 때는 느낌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도를 하다 보면 회원님들의 근육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운동시킬 때 팔도 걷어보고 나시도 입혀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돼요. 이야, 이게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요 놈만 쓰이는구나. 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지도에 충실하고 진짜 여러분의 몸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전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나 일단 영상들을 보셨을 때 이런 영상 보셨어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신 분 한 분 계셨을, 한두 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정도 영상이 트레이닝 지도 영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운동 어떻게 하면 어디가 쓰이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 유튜브와 네이버 등 영상의 바다를 한번 헤엄쳐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운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세요. 전문성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문성을 찾게 되고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됐을 때 비전문가나 그런 분들은 영상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어느 곳이 잘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저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웨이트 트레이닝의 전문성을 알리고 그러면 퍼스널 트레이닝은 어느 정도냐? 지금 알려드린 이 수준 이상인 거죠. 하지만 비용이 부담돼서 받지 못하는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워크아웃을 진행을 할 겁니다. 유료예요, 유료. 돈을 내셔야 돼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지불해 주셔야죠. 공짜는 안 돼요. 하지만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다 할 수 있게 됐을 때 세상은 바뀌게 될 겁니다. 상업적인 업체들 다 망할 거예요. 비전문가들 답변 제대로 못 올리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자기가 안 하고 조금 얘기해. 이 사람이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될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답변 못 올리죠. 영상들 여러분들 다 알아요. 운동 이상하게 하네. 못 올립니다. 자, 그런 전문성 있는 세상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들 하나하나 찾아보시고요. 또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힘든 분들은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JM 워크아웃 한글로 치시면 돼요. JM 워크아웃. 자, 이 영상 밑부분에 또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멋있게. 요거 네이버 카페명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은 게시판별로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등업을 이제 닉네임 변경을 통한 등업을 통해서 저한테 또 이제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웬만한 거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운동 분야에 있어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운동 분야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 등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답변이 달리지 않는 제가 직접 다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데 힘이 되어주시면 저 또한 이런 또 제대로 된 어떤 이런 걸 알리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오늘. 자, 레슨 다 끝나고 우리 회원님들 다 가시고 선생님들도 다 가시고 저도 이제 기운이 빠지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겠죠?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배우려는 열정. 웨이트 트레이닝 별거 아니었어. 난 이제 관둘래. 자, 포기하지 마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대회 나가서 트로피를 받고 행복했던 그런 행복들, 제 회원님들 누리고 계세요. 좋아하세요. 저도 그게 행복해요. 지도자니까. 여러분들도 다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 한 번씩 봐주시고, 자, 또 이 영상 보시고 싫어요를 눌러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눌러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제 영상이 100%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겠죠? 배움이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제 영상이 싫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이제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겁니다. 또는, 모르기 때문에 저놈 이상한 놈이네? 그러면서 싫어요를 눌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좋아요를 누르는 분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좋은 주말 되시고요. 1편부터 3편까지 한 번에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양한 부위들이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카페 광고도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본분에 충실한, 저로서, 큰 그림을 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 열정이 식지 않는 한 계속 떠들 거고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미, 이제 말은 좀 그만할게요.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지금 벌써 1시간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510 제대로 된 워크아웃, 제대로 된, 제가 이제 말이 꼬기 시작합니다. 자, 제대로 된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리는 그런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영상, 그리고 제2의 워크아웃이라는 수준 높은 진짜 운동을 효과를 보시고 싶은 운동인들을 위한 카페, 제2의 워크아웃 카페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웨이트 트레이닝 방송을 시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